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빈이, 수정이, 김아연, 잘 듣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신입심사, 재심사 이야기 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바로 설명할 수 있겠죠? 신입심사는, 형이 확정돼서, 형 집행지수가 도달한 때부터, 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심사. 매월 초부터 월말까지 하는데 다음 달까지 맞춰서 할 것.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한 것. 근데 재심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분류 심사라고 하는 게 분류라고 하는 것이 처우 정 과정에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하는 것을 반영해야 되고 그러한 사유들이 전부 처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나눕니다. 정기재심사에서는 행정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 소득 점수들을 평가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늘 지켜보는 거고, 부정기재심사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상벌의 관계랄지, 기능대에 또 입상을 했다랄지, 기사 자격증을 땄다랄지, 다른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 물론 뭐 다른 형이 또 추가 행위 왔다랄지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류심사라는 것은 분류조사를 하고 분류조사는 주로 서류심사와 서류조사와 면담조사 등을 주로 하는 것. 자, 분류검사는 왜 특별히 또 따로 뒀을까? 이 시간에는 분류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분류검사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크게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 하는 것과 어떤 적성을 가졌을까 하는 게 제일 커요. 물론 모든 심리검사는 기본적으로 지능검사와 관련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분류검사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분류처우제도 이야기할 때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한다고 했을 때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적합하죠.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의 처우에 필요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수용자가 다음에 해당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류심사가 유예됐을 때, 당연히 그러겠죠. 유예 기간 중에. 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이럴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인성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MMPI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미네소타 멀티패식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그래서 미네소타주에서 정신과적 어떤 진단을 위한 검사로 시작했던 건데 인성검사로 많이 활용해요. 요즘은 교정 인성검사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대개는 지필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와 연필이죠, 지필.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문장 해독 능력, 문자 해독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그런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도 하고, 저는 불러주면서 바로바로 즉답해서, 우리 직원이, 소위 검사자가 피검사자에게 질문을 통해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능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필로 하는 지능검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퀴즈처럼 주관적인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지능검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한 거예요. 뭔가 인성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경비처우급을 결정하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험성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능 및 적성 검사는
다음 어디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입심사 대상자로서 이를테면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한다. 1년 이상 집행할 형기가 좀 있어야 사람의 처우에 대한 어떤 등급도 정하고 다른 처우 등급은 정해질 수 있지만은 인성검사까지 필요한 경우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1년 이상이고 집행할 형기가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로 할 수 있다. 자, 이제 처우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바꿔서 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다시 볼까요? 분류 심사를 해서 이제 어느 시설에 수용하고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 그 시설 간에 어떤 차등 처우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의 이제 것들을 가지려면 등급을 만들어야 되겠죠. 누진 계급 처우제도 같으면 계급에서 4급에서부터 모든 수용자가 시작되지만은 분류 처우 제도로 전환돼서 통합됐고 누진 처우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류 처우 등급은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기본 수용급. 수용급은 뭐예요? 수용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분리 수용. 분리 수용 중에서도 특별히 분계 수용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수용, 남성과 여성의 수용 관리는 분계해서 분리인데 어느 정도 나누느냐? 분계한다. 경계를 둔다. 담으로. 한 교도소 내에 우리나라는 청주 여자교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분계한다. 독립된 또 별개의 교도소처럼 나누어서 해주는 만큼 분리하는 거예요. 그걸 분계한다 그래요. 분리 수용한다. 남성과 여성, 성인과 소년, 또 제명별, 재질별, 범수별 이런 부분들 좀 나눠주는. 그다음에 환자들 따로 관리.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제 기본 수용급. 우선 한번 쭉 읽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수용자의 처우 등급은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는 기본 수용급, 두 번째는 경비 처우급, 세 번째는 개별 처우급. 수용 관리와 처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용 관리는 말 그대로 범죄성이 악화되는 걸 막는 것이 크겠죠. 범죄 학교화하는 걸 막는다. 그리고 소년이나 이런 경우들이 성인한테 이렇게 시달린다 그럴까요? 그럼 구금을 통한 또 다른 어떤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리하는 거, 이걸 기본 수용급이라 하고, 처우급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중점적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중점 처우급 이런 말도 썼는데 개별 처우급. 그 개인에게 필요한 처우는 가장 적합한 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사실 본다면은 기본 수용급이 1차 분류라면은 처우 분류가 2차 분류. 그렇죠? 기본 수용급이 소극적이고 수단적이라면 소극적이고 수단적 분류죠. 물론
교종은 수용 관리와 동시에 다 처우까지를 잘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종이라는 이념으로 놓고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은 어떻게 어떤 처우를 통해서 변화시킬까 자력 개선을 도모할까 했을 때는 수용분류라는 게 처우를 위한 수단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수용급이라 그러면 1차적 분류, 수단적 분류 또는 소극적 분류라면 개별 처우급, 중점적으로 어떤 걸 뭘 처우로 할까 하는 부분들에서는 2차적 분류, 소위 좀 목표적 분류, 적극적 분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본 수용급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요? 성별, 남녀를 말하죠. 성별, 국적, 나이, 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역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 시설만이 아니라 시설 내에서도 나눠져야 되죠. 구역. 경비처우급은 원래는 경비처우급이라는 건 경비 등급 말하는 거죠. 얼만큼 위험한지. 그런데 지금은 시설별로 등급화된 교도소였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수용관리와 처우를 동시에 같이 달성한다. 그래서 수용관리와 차등처우. 그래서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개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엄중하게 할 것인지 개방적으로 할 것인지 범죄 성향의 진정과 개선 정도, 교정 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처우 수준을 구별한다. 이 말은 차등처우를 한다. 개별 처우급은 수용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중점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죠. 그 세 가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처우 등급은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은 각 처우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본 수용급은 제일 먼저 이야기했듯이 여성 수용자, 그렇죠? 남자하고 나눠야 되죠. 남성과. 두 번째 외국인 수용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수용자는 어디에 주로 수용한다? 1,400명이 있다면은 약 650명 정도는 700명 정도는 대전교도소, 나머지도 700명 정도는 천안교도소. 거기를 두 개를 외국인 전담교도소로 지정한다. 전담시설. 여자 수용자일 경우에는 외국인 여자 수용자도 청주 여자교도소로 간다. 여성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금고형 수용자, 징역과 금고를 나누어서 분리 수용해라. 그다음에 이제 19세 미만의 소년 수용자, 그리고 23세 미만의 청년 수용자, 23세 미만까지를 우리가 Y급 그래요. 영하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수용자. 지금은 노인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는 우리 법규상에는 관련법에는 노인이란 표현을 써요. 65세 이상의 노인 수용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담 수용 시설로 지정되는 데가 경주교도소다. 19세 미만은 소년교도소다. 그리고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수용자. 이걸 예전에 가끔 이제 객관식 시험 이런 것도 나가고 그랬어요. 처우를 함에 있어서 장기 수용자라 몇 년 이상인가 뭐 이런 경우가 난다면은 우리나라는 10년 이상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8년 이상을 장기 수용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용자, 마찬가지로 또 신체질환, 장애가 있는 수용자. 이런 수용자들은 또 이제 구분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방을 달리해서 수용한다. 이게 기본 수용급이다. 수용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것. 두 번째 이제 경비처우급. 경비처우급은 중요성의 이염도고 차등처우 두 가지 개념을 알면 되겠죠. S1급이라고 우리는 S4급까지 4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뭐 교정에서 뭐 선진국 그러면 우리보다 빨리 좀 체계화된 영미와 유럽 같은 경우에 S6까지 많이 나눠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했듯이 노후화된 대규모 시설, 겨울을 위한 시설 위주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S6까지 나눴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제 그걸 관리 감독하거나 그 처우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S4급으로 나누는데 제일 완화된 경비, 위험성이 낮은 사람, 제일 낮은 사람은 우리가 개방처우급, 우리는 S1급 그래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 가장 낮은 수준의 경비 구금도.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완화경비 처우급은 완화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일반 교도소보다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하다. 보다 약간 완화된 경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처우는 보다 높은, 가장 높은 처우 개방. 일반 경비 처우급은 일반 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도소 교정 시설은 사실은 일반 경비 시설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특별히 천안 개방교도소나 청송교도소처럼 독고 엄중 구금 시설이 아닌 한은 원래의 시설들은 되게 비슷비슷했어요. 일반 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를 우리가 일반 경비 처우급 S3급, S4급은 중경비 처우급. 중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중경비 시설 그러면 거의 독고 구금 원칙, 다른 수용자와의 어떤 교제나 또는 함께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제한되죠. 운동도 혼자, 뭐 이런. 모든 처우도 굉장히 제한되고. 그래서 일반 엄중한 경비 시설에 수용되어서 기본적인 처우만 주로 필요한 수용자. 이렇게 4개의 경비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비 처우급에 따른 작업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개방 처우급은 개방 시설이기도 하고 개방 처우로 하는 교도소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개방 처우급을 생각해 보면은 외부 통군 작업 같은 거다. 천안 개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완화된 경비 시설 속에서도 이제 외부 통군들을 가지만 우리 개방교도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밥을 먹고 기업체 썸버스에 타고 그 기업체 가서 일을 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면 돌아와서 저녁에는 지침은 교정시설에서 하는 이런 외부 통군 작업 및 개방 지역 작업이 가능해요. 개방 지역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정시설 밖에, 담 밖에 외부의 기업체를 불러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해요. 그래서 개방시설로 나가서 작업하는 거. 이게 개방처우급에서는 2가지가 다 가능하겠죠. 위험성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완화경비처우급은 개방지역 작업, 물론 개방지역 작업은 생각보다 겨우 정도가 거의 완벽해요. 담 밖에 있다 그래도 담에 근접해 있어서 밖에다 시설만 지어놨는데 직원들이 내부 교정 시설 내외에서와 똑같은 개호 정도 시스템으로 거의 움직여요. 위험성이 그래서 적은 거죠. 뭐 외부 통군 같은 건 실은 안내해 주지 뭐 거기 가서 개호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완화 경비 처우급은 개방 지역 작업 및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통군 작업도 가능하다.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 일반 경비 처우급. 이건 군의 작업 및 필요시
개방시설까지는 간다. 개방 작업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대면 수업했으면 제가 교도소 구조를 그려가면서 이야기했으면 편했는데요. 교도소는 문이 외 정문이라고 있어요.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반 직원들, 모든 외부인들, 모든 사람이 그냥 들어오는 그 예정문 그래요, 우리는. 교도소는 정문이 2개구나. 들어가는 일반 회사들이나 학교 이런 것과 같이 들어가는 문, 이걸 외정문.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데에서 들어가는 것이 주로 보안 또는 처우를 안에서 하는 것들. 밖에는 사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과도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밖에는 소장실, 이를테면 뭐 접견실, 소장실, 다른 뭐 직원 휴게소, 식당,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괄호를 쳐도 직업훈련과 총무과, 이런. 그런데 다 안에 들어간다. 이 정문을 통하면 이제 절대 다수가 숫자가 많은 보안과, 개호를 위한 보안과, 수용관리 이주. 그리고 이제 개별처우를 하기 위한 어떤 사회복귀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분류심사와 처우를 결정하는 분류심사과. 또 하나는 이제 안에서 수용자들의 건강관리, 치료 등을 위한 의료과. 이런 식에는 전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외정문, 정문 그러는데 후문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애 공장으로 나가는 문을 두어서 직원들의 개호하에 밖에서 일반 경비급도 일을 할 수 있다. 참고로 행영구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수용자가 있는 곳은 행영구역에 우리가 관리를 위한 것. 이를테면은 외부 병원에 가 있는데 일반 병실에 따로 뭐 관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 치료를 나간다, 입원한다 하면은 수용자를 위한 방을 따로 두죠. 직원이 함께 취침하고 개호를 하고. 그건 행영구역이다. 참고로요. 그리고 이제 중경비 처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처우만 하고 기본적인 것만 한다 그랬는데 필요시에는 군의 작업 같은 건 이제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별 처우급이라는 건 뭘까요? 분류 처우 제도할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처우급일 수 있어요. 이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 처우 뭐 이런 말을 쓰죠. 중점 처우급. 이 사람에 대한 맞춤 처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직업 훈련, 우리는 이제 보케이션에서 이제 V급 이런 이제 우리끼리 부호로 쓰는데 직업 훈련, 학과 교육, 에듀케이션에서 E급, 생활 지도, 가이드해서 G급, 작업 지도, R급 작업을 하고. 운영 지원 작업. 이건 예전에 뭐 관용 작업 그랬는데 운영 지원이란 말은 뭐냐면 교도 간의 업무들을 전부 다 못할 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용자들 일일이 밥을 배식한다 그러는데 각 방에 밥을 날려준다. 또는 뭐 신문을 대신 뭐 전달해 준다. 다른 뭔가를 그 작업을 시행하는데 누군가가 좀 보조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교도 간의 업무 보조나 시설이 관리되어야 되잖아요. 영조물로서의 시설들. 그러면은 그 시설을 관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물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리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누군가가 다 이발도 시켜야 되고, 그죠? 수용자 이발을 직원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발을 한다. 수용자들 밥을 다 한다. 빨래를 하고, 뭐, 옷을 기우고, 철마다 이불을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이란 것은 또 따로 둬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일이 못하는 일들. 이게 필수 작업이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또는 뭐가 있을까요? 각 방에, 각 사동에 어떤 뭐 물건을 전달하거나 편지를 나눠주거나 하는 부분들. 개별 교육하는데 그런 것들
옆에서 물건을 뭐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운영 지원 작업, 운영을 위한 지원한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처우가 있고요. 이제 자치처우. 지금은 자치처우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처우를 허용하는 것들. 자치처우 교도소라고 하는 부분들도 만들어뒀죠. 영월교도소. 그래서 주로 경제사범 공무원들 많이 가는데 굳이 모든 것들이 통제 속에서보다는 자율성을 더 부여해도 괜찮겠다는 게 자치처우. 개방처우 아까 이야기했죠. 개방처우는 외부 통근을 나가거나 구외 공장 가거나 해서 오픈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5급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설 내에 있다가 그 처우를 바꿔줄 때는 그 처우 등급을 변경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중처우. 이렇게 이러한 개별 처우란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중점 처우예요. 이 사람은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낼까? 또는 이 사람이 나가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까? 같은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제도와 시설과 이러한 처우 등급별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죠? 운영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이 틀이라면 어떻게 해서 등급을 등급별 처우로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또 뭔가를 분류한다 할 때 어떤 기준,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다음 주 한 주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